그냥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 요거는 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영향이 이거인 것 같아요. 아, 과거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반감기 지나서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장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펀딩 피라는 게 있거든요. 선물의 펀딩 비율. 보통 그 오른다에 거는 게 롱 포지션이고, 내린다에 거는 게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펀딩 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데, 이제까지는 계속 롱 포지션 건 사람이 숏 포지션 건 사람에게 돈을 줬습니다. 네, 이게 펀딩 피거든요. 펀딩 피가 플러스일 때는 롱에서 숏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수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이 음수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숏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네, 숏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펀딩 피가 된 거예요. 이제 숏 건 사람이 롱 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숏 건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숏이 더 많아졌다. 네, 요것도 네, 되게 큰 지표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좀 포기한 이유죠. 네, 제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걸 보면서 또 많이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이제 영업 안 하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영이 너무 많아졌죠. 네,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동안은 주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자금 유입세를 많이 끌어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영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딱 요 시점이거든요. 48,000달러. 한 여기에서 승인이 되었고 한 49,000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쭉 빠진 것까지 해서 대략 한 4만 달러라고 칠게요. 여기 중간쯤이면 4만 달러니까. 그러면 4만 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3월 11일 날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최대치가 한 3월 14일쯤 되는데 요때 한 7만 3천 달러까지 됐거든요. 4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상승률이냐면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7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운영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펀드를 계속해서 좀 많이 지속적으로 팔고 싶잖아요. 근데 승인이 나서 물론 요때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광고 집행도 되게 많이 했겠죠. 광고 집행료가 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도 많이 하고 0.25% 수수료도 네, 계속 출혈 경쟁하면서 계속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달 만에 70%가 올랐어요. 두 달 만에 70%. 이 추세로 오르면 너무 빨리 부시가 다 꺼져 버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엔 약세장이 간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얘네들이 영업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진짜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틀린지.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블랙락 보면은 2억 달러, 2억 5천, 3억 7천, 4억 9천, 2억 2천, 3억 3천, 1억 9천. 뭐 엄청나잖아요. 2월달 계속 내내 엄청나고 많을 때는 막 6억 1200달러 뭐 피델리티도 질세라 막 2억 달러 넘게 계속 뭐 매수세 보이죠. 현금 유입세가 있다가 6억 달러 5억 달러를 연속 2, 3일을 막 넘겼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심지어 7억 8,800만 달러 뭐 엄청나게 요때가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요때가 제일 크면서 14일 날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요때는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조 5천억이 막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제 생각엔 좀 영업을 좀 많이 좀 줄인 게 아닌가. 요때 이후로 아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4개월 동안 팔고 안 파는 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을 내년까지 쭉 아니면 몇 년 동안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야 좋거든요. 지속적으로 오르면은 계속 팔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S&P 500 같은 거, SPY 같은 거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판매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원래 사이클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다가 미친 듯이 떨어지면, 물론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영업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게 되면 이때 사람 다 떠나잖아요. 그럼 펀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요런 데서 이거를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순유입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에 충분하거든요. 다 빵빵빵이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좀 빨리빨리 올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블랙락도 물론 4월 5일 날 요때 좀 높은 게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2억 달러 넘는 게 거의 없죠. 1억 달러 밑이 대부분이잖아요. 원래 블랙록의 매수세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피델리티는 더 심합니다. 뭐 1000만 달러도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뭐 0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크나 비트와이즈도 좀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워워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들도 사실 많죠. 금리 인하도 있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됐다. 금리 인하가 6월부터 바로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지연되면서 투심이 좀 많이 식었어요. 미국 주식도 그래서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난다. 사실 저는 이 이슈는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더더군다나 비트코인에는 뭐 크게 하락할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 요거는 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영향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첫 번째 정고점 넘겼을 때,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넘기면서 급등하는 시나리오, 요거를 좀 버린 이유가 얘네 앞으로도 영업 잘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현물 ETF가 배제가 된다. 얘네 영업을 안 하니까 이제 자금 유입이 여기서 많이 안 들어오면은 과거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반감기 지나서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장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긴 빵빵빵빵이잖아요. 이거 2월달, 3월달 한번 보세요. 숫자가 진짜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막 500, 600, 800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뭐 순유입세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막 5억 달러, 6억 달러. 물론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지만 5억 달러, 6억 달러, 3억 달러, 4억 달러, 뭐 심지어는 뭐 10억 달러, 6억 달러 막 계속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3월 말부터 좀 유입세가 확 줄었어요. 너무 크게 줄었거든요.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광고비 집행이 그러니까 마케팅을 확연하게 좀 줄였다, 좀 요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좀 시나리오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홍콩 ETF 이야기를 또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이거를 X에 써진 글로 봤었는데, 트위터죠. 네,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나봐요. 이분이 되게 좀 명석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한 대로 좀 많이 되거든요. 제가 광한국 작가님이랑 인터뷰할 때 보니까 선왕통, 뭐 후안퉁이라고도 하고 후안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만이랑 어디였죠? 뭐 상하이 뭐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홍콩 거래가 가능한 상장된 거 비슷한 효과가 나는 이런 거는 중국에서 그냥 누구나 다 매수가 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중국의 일반 사람들은 그럼 투자가 어렵겠지만 중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홍콩에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매수가 가능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좀 더 내거나 뭐 해서, 그래서 중국 부자들은 아예 현재는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 사고 싶겠죠. 네, 금 ETF도 뭐
프리미엄을 30%나 주고 샀대는데, 중국 부자 중에서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제 매수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홍콩 계좌에서. 그래서 현물 ETF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악재는 아니죠. 네, 분명히 호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50억 달러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 포트인가? 거기서 막 그냥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지른 것 같고, 뭐 에릭 발추나스의 말에 의하면은 한 5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네, 이것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5억 달러면은 5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요렇게 소소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 부자들이 좀 많으니까 요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게 가시화되면서 막 상승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ETF가 나왔다고 해서 중국 부자들이 바로 뭐 홍콩 계좌에서 매수를 바로 한다.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거래가 시작되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월 말부터는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한 5월 달부터는 이더리움도 네, 가능해지는 부분이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엔.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저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홍콩에서 승인됐잖아요. 미국 승인됐고 홍콩 승인됐고, 그럼 제 생각에 싱가폴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일본에서 요런 데서도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ETF들이. 그러면 지금도 주식만 하고 코인 계좌 없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코인이 우리는 뭐 매수를 하니까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찮아요. 뭐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해 보이고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은 편하게 거래가 되니까 여기에서 증가되는 유입세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을이나 겨울쯤에 좀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지금 1억인데 뭐 바로 1억 5천 가고 뭐 2억 가고 하면은 사실 매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6만 달러가 와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가격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어찌됐든 7만 3천에 비해서는 좀 매수하기가 좀 편해진 거죠. 냉정하게 앞으로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갈지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보유할지, 아니면 내가 좀 하락을 겪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뭐 물량을 좀 덜어내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네, 뭐 매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매수는 일부, 네, 추가 매수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비트코인 몇 개씩 더 사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소량이라도 좀 더 살까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네,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홍콩 ETF 호재는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비트와이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반감기 때는 7,200개에서 하루에 7,200개에서 3,60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1차 때. 2차 때는 3,600개에서 1,800개로 줄어들었고요. 3차 때는 1,800개에서 9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4차 반감기가 있는데, 이거는 450개로 줄어듭니다. 450개 하루에. 수량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안 줄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때 가격, 요때 가격, 요때 가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얘네들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한 개당 뭐 7만 달러씩 하니까. 이제 6만 달러 줄었죠. 한 개당 한 6만 달러씩 하니까 개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네, 대단한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 반감기 영향은 바로 오진 않아요. 우리 아까 뭐 차트들 다 보셨잖아요.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 영향력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요 정도는 지나야 반영이 되니까 차라리 한 올 연말까지는 오르겠지,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낮추면은 투자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만약에 시드가 더 이상 없다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월급에서 50만 원씩 뭐 이렇게 추가로 사거나, 아니면 좀 시드가 좀 있으면은 일부분 더 비트코인을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알트 사는 건 어떠냐?
이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뭐 온도 코인이 주말에 보니까 좀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일부 샀었거든요. 100만 원 샀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샀었는데 좀 오르고 좀 다시 이렇게 조정받길래 전 온도는 그냥 조금 익절 약간 이익 보고 좀 팔았어요. 대략 한 20% 네, 정도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뭐 팔았더니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발트 같은 걸 사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잡다한 알트들, 메이저 알트 아닌 자발트를 사는 거는 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위험한 것 같고, 찐 불장이 왔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74K를 도달하는 순간, 73K가 정고점이었는데 그걸 뭐 월등히 돌파한 거죠.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뭐 정하고 싶다면 저는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하고 싶다면 이걸 확인하고 사도 네, 저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은 뭐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되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모으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6개월 정도는 좀 길게 두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좀 마음이 안 힘들 것 같아요. 장기화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아쉽게도 미국에서 현물 ETF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이제 좀 멈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영향력만 있어도 뭐 충분히 많이 오릅니다. 우리 차트에서 다 보셨잖아요. 네, 비트와이즈에서 네, 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2012년 반감기, 뭐 이거는 의미 없지만 한 달 동안은 코딱지만큼 9% 상승했지만 그 다음 해 여긴 그 다음 해지만 몇 달 안 지나서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급등을 했죠. 2020년도 제가 아까 상세히 보여드렸죠. 16년이 없네. 한 달 동안은 6% 상승, 거의 횡보하는 거죠. 횡보하다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한 5배, 6배 올랐다. 이거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20일 날, 4월 20일 날 이제 반감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한 6월 말까지는 조금밖에 안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5월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6월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더 싸지면 사야지,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가을에 오를 수도 있고, 뭐 이건 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겨울이나 뭐 내년 초 길게 보면 요때까지도 마음을 좀 내리고 기대치를 낮춰놓고 있으면은 이때 되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만 비중이 높으니까. 뭐 제이슨 피지노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유명 유튜버라고 하는데 뭐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네, 외국 유튜버 잘 모르거든요. 2019년에 페이크아웃 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하고 유사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번 볼게요. 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는데,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수개월에 걸쳐 횡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와, 더 떨어지네. 저점 갱신했네요. 206만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네요. 정말 가까스로. 2019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2019년이거든요. 이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저는 이때 코인 투자하지 않을 때라서 잘 모르는 때인데, 요때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341%가 한 6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어요. 요때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70% 떨어졌어요. 이게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 상승을 겪은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좀 횡보했죠, 사실. 횡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때부터 진짜 초강세장이 올 때까지 7개월 동안 한 2배 정도 네,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저점부터 봐서 그렇고 중간부터 놓고 보면은 네, 진짜 횡보가 좀 길었습니다. 한 거의 여기서부터 봤을 때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횡보장이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한 다음에 가짜다. 네, 페이크가 가짜잖아요. 가짜 랠리였던 거죠, 사실. 네, 그거를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 다음에는 강세장이 시작되긴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횡보하는 기간을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오를지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오를지 1년 후에 오를지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래서 매도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는 매도를 아예 안 할 거고 개수만 조금 더 늘릴까 말까 뭐 요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금 유입세가 완전 둔화됐잖아요. 빵빵빵빵빵빵 보셨죠? 마케팅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과대 광고가 사라지면서 네, 정상화 수준이다. 정상화 수순이다. 과대 광고가 없어졌다. 마케팅을 네,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급등하니까 이러다가 또 급락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팔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좀 완만하게 찌르르 소리 들려졌죠. 네, 59K가 왔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59K가 왔네요. 이거는 정말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예측이 모두 다 틀렸습니다. 모두 다. 60K는 좀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방금 전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59K를 찍었습니다. 네, 여기 깨고 내려갔었죠. 와, 여기 거래량 엄청 터졌네요. 누가 좀 매도를 좀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보시면 미국 증시의 모든 ETF 중에서 83%의 자금 유입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블랙락이죠. 아이비트만 얘만 조금씩 유입이 있고 다른 거는 아예 빵빵빵빵빵이란 거죠. 그래서 과대 광고 자체가 없다. 그냥 얘네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광고조차도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현물 ETF로의 유입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시장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까 그 파사이드 ETF 아까 그 사이트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많이 좀 줄었어요. 얘네도 거의 빵빵빵빵이고 그레이스케일은 꾸준히 한 1억 달러씩 팔거든요. 네, 이 영향이 앞으로 2, 3개월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락에서만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 안 나오게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60K 깨지고 다시 반등이 조금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점 잡힌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강하게 떨어지면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사실 이거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유입이 없으니까 하락이 계속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심은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펀딩피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인 거는 RSI가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저점을 보면은 하락했잖아요. 분봉 마감되려면 4시간 봉 마감되려면 한 11분 남긴 했는데 11분 후면 분봉이 마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쯤 마감이 되면은 이렇게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갔잖아요. 4시간 봉 상다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장점으로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요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더 떨어질 것 같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저점이 잡힌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또 뭐 저 맨날 틀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또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ABC 패턴이 다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또 상다가 엄청 세게 걸렸으니까 물론 이렇게 되고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상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어찌됐든 뭐 전고점 넘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이니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59K를 찍었다. 최저가를 갱신했으니까 투자할 때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9천만 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만 아니었으면은 네, 8,000대를 봤을 것 같은데 아마 8,000대 다녀왔을 것 같은데 최저가 한번 볼게요. 업비트에서. 그래도 8,000대까지는 안 내려갔겠네요. 확실히 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업비트는. 근데 코인원은 김프가 좀 덜 끼더라고요. 코인원 시세로는 아마도 8,000대를 가지 않았을까. 얘도 딱 9,000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네. 9,040만까지 갔네요. 8,000대까지는 아직 안 갔네요. 이게 아무래도 원화가 좀 많이 떨어지고 달러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달러 환율이 좀 막아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눈에는 좀 저점이 잡힌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한 8분 더 있어 봐야죠. 복 마감은 돼야 되니까. 8분 후까지 더 있어 봐야 하지만 제 눈에는 네, 뭐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가 네, 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 더 빠지는 더블 상다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는 저는 뭐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단타로 접근해야죠, 이거는. 뭐 단타용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빠지더라도 반등은 줬다가 빠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하락이 다 마무리된 거라는 게 제 가장 큰 바램인데 딱 좋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고 올라가기에 딱 좋은 그림이긴 한데 여기 뭐 한 20% 하락 있었고 요거 이후에는 그렇다 할 조정이 없었잖아요. 피보나치 이렇게 찍어봐도 와 38이 딱 닿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딱 좋은데 저는 그걸 바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또 반등 바로 안 주면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다. 네,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빠지면 한 56,000? 네. 근데 여기 매물대가 없네. 하여튼 뭐 요 정도 선까지는 심하면은 한 여기까지 52,000 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빠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림상으로는.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단기적인 흐름을 뭐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더는 좀 덜 빠졌네요. 일요일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네요. 이더는 그래도 홍콩 ETF 나온다고 조금 살아나는 건가? 이때보다 덜 빠졌잖아요. 비트코인 더 빠졌는데 비트코인 더 빠졌죠. 솔라나도 덜 빠졌나? 솔라나도 덜 빠졌네요. 솔라나는 일요일 날 이제 116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다른 기타 알트들은 정말 되게 다 처참하죠. 네. 뭐 RWA의 대표 주자인 온도는 네, 이때에 비하면 훨씬 덜 빠졌네요. 네. 저는 뭐 온도 좀 샀다가 다 팔았습니다. 이제 하나도 없어요. 뭐 한 20% 정도 이익 보고 그냥 다 팔았습니다. 지금 자발트를 장기 보유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알트 투자를 나중에 다시 한다고 치면 네, 요걸 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요걸 넘을 때 할 겁니다. 비트코인 한 8만 달러 정도 됐다가 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6만은 계속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4시간 복마감 되는 거. 네.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 네, 그거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제 하락이 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건 뭐 차트적인 관점이니까 차트적으로 그렇다고 확정되는 건 실제하고 차트하고는 뭐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